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정한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뉴스계 스페셜 원 맞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사회부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황덕현 기자. 지금 현재 신발 소개하는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김태현 기자 유튜브 들어와서 생방송이라든지 일반 댓글에도 많이 남겨가지고 뭐 가끔씩 눈에 띈다는 분들도 계신데 제 개인 유튜버는 한 2009년 10년부터 약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공연 같은 데 가서 사진이라든지 영상도 찍고 뭐 신발 리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세요. 저하고는 안지 한 6년 됐나요? 네. 어떻게 알게 됐죠, 처음에? 처음에 국회 앞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이 유튜브 하는 기자다 해가지고 유튜브 하는 기자다. 왜냐면은 아니 그 유튜브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취재를 하다가 주변 지인들 네. 통해 가지고 영상을 공유받거나 기사를 보면서 뭐 예. 존재 자체는 서로 알고 있다가 잠깐 커피 좀. 어쨌든 기자원 김 기자 유튜브 1만 명 아래일 때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댓글도 달아왔습니다. 아니 100명 이하일 때부터 알았잖아요. 네. 근데 왜 1만 명일 때 구독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럼? 그 1만 명 달성되는 그 캡처를 보내고 싶어서 아마 구독했다가 예, 뭐 조금 쓸데없는 얘기들이었고요. 예,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이제 악플이 많은데 그중에 수용해야 될 만한 비판도 있고, 다만 이게 좀 기자의 생활이나 기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로 빚어지는 그런 댓글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혼자 그거를 얘기하면은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직접 또 뉴스원 사회부 어디 있었죠? 사회부에서 약 2년에서 3년 사이에 있던 것 같은데 일단 관악구에서 뭐 서울대랑 기상청 출입했었고 강남경찰서, 해와경찰서, 경찰청 등 이런 경찰 조직을 취재했었고 또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북부지방법원, 북부지방검찰청 등 출입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검증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보다는 훨씬 정통파의 길을 갔던 뉴스계 스페셜 원 뉴스원 기자를 모시고 오늘 기자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숨김없이 다 공개할 것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저한테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왜 이거는 안 파세요? 이거 좀 파주세요 라는 게 제일 많아요. 현실적으로 기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예를 들면 누구 A씨 탈세한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뭐 B씨 마약한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 특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급격하게 개인정보 보호가 엄청 강화되면서 수사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런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이 한 2015년에서 20년 사이 지나면서부터 좀 급격하게 이렇게 폐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석희 앵커가 기자 시절에 썼던 것을 회상하는 책을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시신이라든지 피해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옷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신분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신분을 확인을 하거나 지금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네요. 뭐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도 현장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검하는 현장에도 뭐 들어가가지고 부검을 같이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 선배들 정도 나이대인 15년 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기자 한 8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15년 차, 20년 차 선배들 정도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문 조서라든지 아니면은 사건 경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를 경찰서에서 아예 볼 수 있게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는 하죠. 그런 것들 어쨌든 피의자 인권이라든지 사건의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렇게 폐쇄되었는데 그것들 뭐 잘잘못이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도 있겠지만 취재와 수사 영역이 조금 분리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이렇게 취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청자 독자들이 원하는 부분의 깊이까지 보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각 기자들이 발로 뛰고 있다고 조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다 아실 테지만 왜 근황을 안 알려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솔직히 제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덮일 것도 아니고 이게 피해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누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가 더 힘든 영역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입을 닫으면은 더 이상 거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사건이 뭐 중요 사건이 뭐 언론을 보도라든지 시청자들의 여론에 관심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요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벌떼같이 또 달려듭니다. 특정 기자 한 명이 이거를 덮거나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본인의 직접적인 뭐 이익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을 특정인이 덮는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사건 관련해서 시청자들이라든지 이 독자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기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괴롭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보를 곁들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취재를 통해서 또 수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사들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취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좀 절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도를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눈여겨보셨다가 중요 제보가 있으면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취재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또 독자들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기자가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피해자들, 고소인 그런 분들이 큰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제가 했던 많은 거의 대부분의 단독 기사 같은 경우도 다 피해자 혹은 제보자가 도와주셔서 한 거지, 제가 수사기관에서 그런 수사 정보를 요즘 같은 시대에 받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진짜 무서운 좀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그 수사 정보를 누가 흘렸다면 그 흘린 것에 대해서도 또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수사 정보를 잡았다 해서 이게 단독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떠한 뭐 파벌이라든지 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통해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다가서는데 좀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제보든지 주시면은 기자들이 끝까지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원의 황덕현 기자에게는 뭐 어떤 제보를 줘야 되나요? 저는 사회부 경험이라든지 IT부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산업부로 와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불평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이슈는 김 기자 채널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으니까 김 기자에게도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히 누구 파주세요, 뭐 누구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더 사건에 다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영역이란 게 제가 봤을 땐 점점 더 좁혀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기자가 손석희 앵커 정도까지, 그런 정도는 좀 상상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아예 그래도 뭐 수사 기록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운이 좋으면 뭐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저 너무 엄격해지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손석희 앵커랑 비슷한 데 있는 기자 선배들을 보면은 뭐 MBC에 있었던 최일구 기자, 뭐 왕정민 기자, 뭐 이런 분들 단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사기관에서도 내부 제보라든지 내부 고발 같은 것들이 좀 자유롭다든지 좀 어느 정도의 정보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뭐 기업 비밀 혹은 인권이라든지 공공의 영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힘든 면도 훨씬 많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대. 젊은 기레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레기라든지 기덕이라는 댓글 잘못 달았다가는 기레기는 어차피 모욕죄 아니라면서요. 기레기라고 달면 모욕죄로 걸립니다. 기레기 모욕죄 검색해보세요. 당연히 걸리죠. 안 걸려요. 모욕죄 걸려요. 그래서 요새 한동안 이제 기더기로 썼다가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서야. 예. 이제 앞으로는 시원하게 기레기라고 불러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예. 그러면 젊은 기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각각 기자마다 좀 필살기를 좀 길러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에 있는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것들을 끝까지 파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기자도 있는 반면에, 그 파서라는 그 표현이 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더 막 집요하게 뭐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알 수도 있다, 너는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그래서 뭐 좀 파봐라 이런 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 일단은 젊은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만의 필살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 기자 같은 경우는 100만 유튜버의 비리라든지 터트렸지 않습니까? 단독 예.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제보가 갔을 때도 이게 똑같이 터졌을 거냐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유튜브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학부에서 환경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환경, ESG 경영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쪽을 더 많이 이렇게 주목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편이 있고, 또 뭐 경향신문에 있는 모 기자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따서 노동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취재를 한다거나, 대중적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좀 제너럴리스트긴 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볼 수 있는, 그러니까 깃틀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기자 준비하신 분답게 뭔가 정리를 잘 하시네요.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필살기를 가져라라는 게
이제 젊은 기레기들의 대담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부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요? 네, 네. 2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